2024년 11월 26일에 일본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말에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쓰는 것이 여행의 계기였는데요. 기왕 마일리지를 쓰는 김에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일본의 몇몇 박물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출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까 말까 망설였고, 그러면서 일정을 확정하기까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확정한 뒤에는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했죠. 여정의 시작은 인천에서 나고야로 가는 항공편이었습니다. 항공권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구매했는데요. 시간대를 가급적 이른 쪽으로 잡다 보니 공동 운항하는 진에어 편을 타게 됐습니다. 풀서비스 항공사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저비용 항공사에서 쓰자니 좀 손해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만,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내에서 받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을 테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 4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5079편, 진에어 345편, 보잉 737 맥스8은 정확히 오전 7시 40분에 승객 탑승을 끝내고 8시 11분에 이륙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동안 난기류 때문에 내도록 기체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흔들림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듯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고야 추부국제공항 도착 예정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었는데 그보다 조금 늦은 9시 45분에 착륙을 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추부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고야의 관문인 추부 센트레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 자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요. 서류를 좀 잘못 작성을 해서 시간을 좀 잡아먹었습니다. 이 세관 신고도 자동화가 돼 있어서 자동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자, 이제 렌트카를 빌리러 가보겠습니다. 렌터카는 공항 터미널 밖에 나와서 엑세스 플라자라는 곳에 가면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1층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라. 렌터카는 출발하기 전에 여행 앱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몇 개 앱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해 비교해보고 가장 값싼 것으로 예약했습니다. 대부분 여행 앱이 그렇듯 중간 중개업체를 거치게 되는데 예약은 유로카를 통해서 하게 됐지만 실제로 차는 타임즈 렌터카에서 받게 됐죠. 예약 조건으로는 마츠다2나 동급인 소형차를 받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받게 될 차가 어떤 건지는 렌터카 업체에 가봐야 할 수 있는 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굿모닝. 땡큐. 렌터카를 빌렸는데 얘는 이름이 뭐냐? 혼다 프리드네요. 타임즈 렌터카에서 빌렸고요. 경차가 좋은 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싸면서 좀 넉넉한 차를 빌리게 됐습니다. 미니밴이라 슬라이딩 도어도 달려있고 뒷좌석도 넉넉하네요. 자를 설치하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자동인데 택시는 자동이 아닙니다. 층 검색. 토요타 산업기술 박물관으로 설정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경로 탐색 안내 시작. 오케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몇 번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일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도움 받아가면서 운전을 했습니다만 혼자서 운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리고 생전 처음 와보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좀 길도 모르고, 물론 뭐 딴 데도 모르긴 합니다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향지 시등부터 반대편에 있는 게 좀 헷갈리는군요. 곧 입구입니다. 실제의 도로 기준을 확인하시고 역주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역주에게 주의해야죠. 상당히 헷갈립니다. 차에 대한 사전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엑셀러레이터 반응,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반응을 보면은 CVT가 들어간 거는 분명합니다. 차체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대략 한 1500cc 정도 엔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무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요금소입니다. 초기 반응은 뭐 그냥 설렁설렁하네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서 이 좁고 높은 차체가 좀 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ETC 카드를 대여를 해서 차에 꽂았기 때문에 ETC 출구로 가보겠습니다. 약 8km 전방 반응이 직진입니다. 빠른 편이네요. 게이트가 있는 거를 깜빡을 하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속도를 갑자기 좀 줄였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시속 60km 제한 속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를 추월을 해서 지나가는 걸 보면은 이쪽도 속도 제한에는 조금 좀 무디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통 상황이 허락하는 안에서 적당히 속도를 내서 잠시 달려보겠습니다. 후 좌측으로부터 합류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80km로 올라가는군요. 조금 더 속도를 내보죠. 와이퍼와 방향지시 등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ETC는 330N 부가세 포함이겠죠. 330N을 내고 대여를 했습니다. ETC 카드를 대여를 하는 거고 ETC 기기는 차에 빌트인으로 달려 있고요. 우리나라 하이패스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용료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정산을 하는 거고요. 일반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ETC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편에서도 ETC 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든가 이 도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익숙해지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좀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런 일정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다니면서 차와 이 도로 환경에 익숙해져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차가 아니라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차를 몰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보는 이 자동차 환경하고는 실내가 공간이 완전히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처리하는 것도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비게이션 오디오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헤드 유닛도 왼쪽에 달려 있고요. 기어 레버도 왼쪽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렌터카 직원이 한글로 미리 설정을 해줘서 다행히 한글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메뉴는 한글로 화면에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은 음성 안내가 한글로 된다는 것도 좀 재미있네요. 대신에 여러가지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본식 한자와 영어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설정해 놓고 가는 목적지, 아까도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나고야역 부근에 있는
도요타 산업기술박물관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가 내려가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길에 익숙해진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인천공항, 저 살고 있는 파주도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편이었는데 아이치현, 나고야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비행기 내리는 동안에는 조금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비는 오지 않고 있고요. 간간히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비교적 흐린 날씨에 바람만 많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와는 이제 통행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주행차로에 오른쪽이 추월차로고 왼쪽이 주행차로입니다. 이렇게 제가 굳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일부러 얘기하는 거는 제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낯선 곳에서 사고 나면 아주 골치 아프죠. 어디를 가든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통행 방향이 반대인 지역에서도 여러 번 운전을 하긴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운전을 했었고 일본, 영국에서도 운전을 해봤고요.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조금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크게 무리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좋을 것 같네요. 주부 센트레아 공항에서 나고야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길은 비교적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이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길과 거의 좀 비슷한 개념의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인천공항 고속도로와는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오가는 차들이 특히 공항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많지 않게 보이는 것은 좀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좀 한적한 도로가 운전하기는 더 낫죠. 사실 제가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않고 일본어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일본어를 안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며칠 지나면은 아마 돌아갈 때쯤 되면은 조금은 좀 익숙해지고 말이 트여서 소통하기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관광을 다니는 거면은 숙소부터 들어가서 짐 풀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케줄로 다닐 텐데 이번 방문의 목적은 박물관을 주로 다녀보는 겁니다. 지금 처음 목적지인 도요타 산업기술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나흘 동안 4군데 박물관을 다녀볼 건데요. 제가 박물관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일본에 와서도 몇 군데 예전에 돌아봤던 박물관들이 좀 재미있었기 때문에 새로 방문하는 박물관들에 좀 기대가 큰 편입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좀 규모 있고 잘 알려진 그런 박물관들을 하루에 한 곳씩 돌아볼 계획이기 때문에 많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혼다에서는 엘카스라고 하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81km로 속도를 설정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차와의 거리를 기준 삼아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 조절은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앞차랑 거리가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가깝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달릴 수 있도록 3단계로 조절을 해놨습니다. 계기판을 보면은 디지털 계기판이고 표기는 모두 일본식 한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스티어링 휠은 뭐 차 크기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좀 작은 느낌이 들고, 대시보드 위쪽 바로 유리창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선을 앞창 통해서 멀리 내다보다가 시선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의 필수적인 정보, 연료계가 상당히 크게 표시가 되고, 엔진 회전계도 가운데에 있는 속도계와 ADS 기능 작동 표시되는 그런 부분을 사이에 두고 대칭되는 약 부분에 2km 전방. 엔진 회전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가까운 부분에는 이제 트릭 컴퓨터가 표시가 되고요. 순간 연비라든가 평균 연비, 주행 가능 거리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누적 주행 거리가 88,000km가 넘은 비교적 좀 충고된 지가 된 그런 차인 것 같고요. 중 시속 지금 80km 전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순간 연비는 뭐 거의 요금소입니다. 20에서 40km 사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금소 통과를 해서 계속 나고야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표시는 분명 80km인데 다들 추월을 해서 가는군요. 나고야시에 진입했다는 도로 표지가 나오는군요. 통행 방향이 반대인 것도 조금 헷갈리는데, 이 합류차로도 왼쪽에 있다는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좀 낯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운전이 서툴더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로 바깥쪽 차로를 이용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적지인 도요타 산업기술박물관까지 약 한 20분 정도 더 가야 되는 그 지점을 달리고 있는데요. 주변 풍경이 이제는 완전히 도심지의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속도가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60km로 제한되어 있는 속도 제한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군요. 교통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려면 자연스럽게 제한 속도를 넘겨서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이에 평균 연비는 19km를 넘어서고 있네요. 운전을 살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와는 좀 교통 환경이 다르고 이 흐름을 맞춰서 달리다 보면은 이런 도로들에 걸맞는 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료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 환경, 교통 환경에 맞춰서 알맞은 튜닝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주행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차차 경험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막 반경이 크지 않은 90도 커브가 나타나는 게 또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내부순환도로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편도 2차로, 3차로 그런 길에서 이렇게 급하게 90도 커브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데 말이죠. 시가지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시내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길들에서 더 주의해서 조심 운전을 해야 되죠.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저 밖에는 정말 일본에서도 보기 드물 텐데요. 수소차, 도요타의 수소차 미라이가 보입니다. 이번 신호에서 좌측입니다. 좌회전은 붙어서 약 700m 전방. 교차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회전 운전을 차선이 해야 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옛날부터 선배들이 알려줬던 일본 운전 방법은
좌회전은 왼쪽으로 붙고 우회전은 넓게. 까먹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회전, 좌회전이 계속 나타나니까 확실히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좌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보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제 길이 좁은 동네로 들어와서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교차로도 있고 우회전, 좌회전 하는 차들, 또 심지어 공사하는 차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곧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돌고 있네요. 바로 넘어가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목적지인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 주차장 앞에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가 끝났는데요. 왕복 2차로인 도로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경로 안내가 끝났습니다. 중앙선이 실선이라 곧바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일단 지나치는 바람에 경로 안내를 다시 받느라 주변 도로에서 10분 정도를 헤맸습니다. 처음 경로를 다시 설정했더니 기념관을 끼고 크게 한 바퀴 도는 경로를 안내를 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찾느라 좀 헤매게 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토요타 산업기술박물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름 긴장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쉬면서 토요타 산업기술박물관을 좀 둘러보겠습니다.